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신 뒤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박모 할머니가 결국 무기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프로야구 오승환 선수는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지난주 사건 사고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살충제 음료 사건부터 살펴보죠. 기소된 할머니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증인만 20명 가까이 되고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봤었는데 다만 이게 국민 배심제를 변호인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대구에서 상당히 실력이 있는 변호인단을 꾸렸기 때문에 마치 미국에서의 영화처럼 혹시 이를테면 이제 고령의 할머니이기 때문에 배심원들에게 일정한 정서적인 호소를 하는 변호 전략을 만약에 꾀한다거나 또는 요즘엔 이를테면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수사 드라마가 국내에는 많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수사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미국에서도 사실은 무죄가 더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효과를 CSI 신드롬이다. 바꿔 얘기하면 배심원들의 과학적 증거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혹시 변호인 팀이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배심원이 어쨌든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가능성도 있다라고 또 봤었지만 어쨌든 지금 배심원 7인의 만장일치에 의해서 판결은 무죄가 아니고 무기징역으로 만장일치로 이제 판결이 나왔던 것이죠. 네,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죠? 핵심적인 것은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 정황 증거들이 무려 이제 500건 이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봐서 이른바 제가 판단할 때는 증거의 종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무기징역에 동의를 한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피고인 할머니의 진술 자체가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치된 견해가 아니었는가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할머니의 어쨌든 변명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토사물 등을 이제 닦아 줬다. 그래서 사실은 옷가지와 예를 들면 스쿠터 등에 메소밀 성분이 묻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토사물 속에 침도 있고 생체적인 증거들이 다 있어서 DNA가 나와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DNA는 안 나왔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또 정황 증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증거는 수사기관이 법정 당일날 제출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어떤 결정적인 중요한 증거로서. 그래서 지금까지 할머니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와 같이 어쨌든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약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들의 어떤 종합성 등에 근거를 해서 사실은 이제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만장일치 판결에 법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살충제 구입 경로나 범행 동기 등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 측은 자백이나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 없이 어떻게 정황 증거만으로 이렇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나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인들 측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 제3자 범인 가능성 설입니다. 사실은 이 피고인 할머니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었던 이웃 사람들이 지금 수사 상황에 대해서 자꾸만 물어보고 또 예를 들면 지문이 나왔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러면 경찰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이다를 예를 들면 이제 농약의 원액병도 사실 누가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입장이 이제 변호인의 주장이었죠. 그러면은 이것이 확실한 그야말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 할머니에게 죄를 부과하는 것은 이게 부담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전략을 가져갔던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농약이라든가 독극물을 사용한 대부분의 살인 사건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약이나 독극물을 타는 과정이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혹시 CCTV 등이 있어갖고 찍히지 않으면 사실상은 직접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의 특수성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피고인 할머니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약하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백 개의 정황 증거 등을 토탈로 해서 결국은 이제 무죄는 결코 아니고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동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항소심 또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떻게 이제 항소심에서도 판단을 할지는 사실은 이게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항소심에 가서도 핵심 네. 요체는 1심에서 논의가 됐던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논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그 낙지를 먹고서 질식사한 사건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항소심 또 대법원에 가서는 이거 직접 증거가 없어서 네. 유죄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이와 같은 입장도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최종 판결은 계속 우리가 좀 지켜봐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굉장히 고령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형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배심원과 이제 그 재판관의 입장은 상당히 네. 이게 그 유죄 심증에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네. 본다면 무엇인가 그 뉘우치는 정서라든가 죄의 어쨌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이 좀 보여줬으면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 마을 자체가 뭐 100여 명, 200명이 안 되는 상당히 작은 공동체 그 마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더군다나 그 6명이 어떻게 보면 다 사망을 할 수도 있는 다중살해의 상당히 끔찍한 그 범죄였는데도 이와 같은 사건 직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하는 전혀 구호의 모습도 안 보냈다. 예. 그런 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뭐 이렇게 그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승환 선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 위기에 놓여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오승환 선수가 그 상당 부분의 그 혐의 가능성을 사실 뭐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인정했습니까? 예, 다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를테면 상습성이 농후한 그런 상습 도박자하고는 달리 처음에 이를테면 이제 그 정키빵이 운영되는 것은 몰랐다. 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이른바 그 조직폭력배의 나름대로의 그 수괴인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지도 몰랐고 사전에 일정한 접촉이 없었다. 뭐 이와 같은 입장에서 다만 1억 원 정도의 그 칩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 도박에 사용한 것은 1,000만 원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습성이냐 아니냐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정식 재판을 검찰에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식 기소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오승환 선수가 얘기한 것은 나는 상습성이 아니고 그냥 예. 어쩌다가 한번 재미로 했었고 실제 그 액수도 뭐 사실은 뭐 1,000만 원 미만이었다. 뭐 이와 같은 그 입장을 이제 표명한 것이죠. 네, 오 선수가 시인한 정도의 도박 규모라고 해도 구속영장 청구 사안 아닙니까? 이건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상습성의 여부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예. 만약 상습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벌금 이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판단은 사실 상습성으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제 봅니다. 그래서 네. 검찰의 입장은 약식 기소로 지금 재판 청구를 한다. 뭐 이와 같은 그 입장으로 본다고 한다면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보입니다. 네, 해외 원정 도박 혐의가 어느 정도로 중한 범죄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도박 액수에 따라서 처벌이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 통상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도박 액수가 물론 이제 크게 되면 상습적인 사람들이 액수를 크게 하죠. 그런데 이건 네. 사기죄와 달리 꼭 뭐 도박 액수보다는 얼만큼 이 도박을 늘 했었느냐 이제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습 도박 인정이 되면 예를 들면 이제 그 환치기 수법이라고 해서 외국환 관리법 위반까지 함께 이제 병과가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사실 큰 것이죠. 네. 그래서 과거의 그 사례를 보면 이제 뭐 신정환 뭐 개그맨 같은 경우에 그 국내에서의 그냥 도박 같은 경우는 상습성이 뭐 인정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벌금 뭐 700만 원 정도가 뭐 선고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필리핀에 가서 한 것은 외국환 관리법 위반 플러스 상습성이 상당히 네. 인정이 돼서 뭐 징역형이 이제 선고가 되었던 것이죠. 네. 오 선수 입장에서는 뭐 처벌보다도 소속팀과의 재계약 문제가 있죠. 뭐 미국 진출에 발목이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이제 프로야구 선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공적 인물로 봐서 하나의 네. 그 품위 위지를 자기의 책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한신에서는 더 이상 이제 협상을 안 했고 이미 그 예. 결별이 됐고 말이죠. 그다음에 그 미국은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사실은 미국 메이저리그는 일단 무죄 추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뭔가 교섭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선수단이 품위 있는 그 단복을 입고 또 품위 있는 곳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을 하나의 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범죄 혐의가 있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좀 나이가 지금 33세인데 물론 이제 그 특급 마무리 투수로서 상당히 실력이 있지만 과연 이제 그 미국 메이저리그 팀에서 그 협상 제의가 올 것인가 이것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도둑은 도둑인데 주중에만 일하고 주말에는 또 쉬었답니다. 이 주 5일제 도둑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상당히 수년간에 걸쳐서 말쑥한 양복 차림으로 네. 금은방에 가서 예를 들면 내가 돌반지가 지금 급히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곧 보내주겠다. 예. 라고 해서 사실 한 15만 원 정도의 어쨌든 돌반지를 가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일이 바쁘고 그러니까 겉도 아주 말쑥하고 그런데 예. 좀 몇 시간 지나면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이와 같은 수법으로 계속적인 상습 사기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주거지는 이제 서울인데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지방으로 갔던 것이죠. 예. 지방으로 가서 돌반지 정도의 좀 저렴한 네. 귀금속을 가져가고 이것을 처분하는 것도 그 지방에 당일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흥미롭게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이와 같은 절도 행각을 안 했다.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레저 웰빙 생활을 한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금은방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문 닫는 것도 많다 보니까 상당 부분 쉬웠던 것 같은데 이 죄 이외에 사실은 상당 부분에 발각되지 않은 여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여죄에 대한 수사도 좀 집중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평이한 수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아 넘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액수 자체가 한 예. 10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고 또 본인이 세무사다. 외관상에 뭔가 말쑥하니까 나타나니. 네, 예. 이른바 포장지 효과에 속았던 것이고 이것이 상당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 전국을 무대로 해서 이른바 박리담에 그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적은 피해액을 목적으로 해서 상당 기간에 걸쳐서 많은 편취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죄 여부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최종 결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피의자가 이미 전과 구범인 만큼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아까 사례와 비슷하게 이것은 이제 상습 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예. 만약에 이 상습 사기의 어떤 편취액이 그야말로 1억 원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 이것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이것은 상습성 플러스 편취액에 따라서 양형이 상당히 달라지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재범의 우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보입니다. 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지난주 사건 사고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